일각에서는요,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제가 취재해본 결과 그건 사실과 좀 달라요. 그건 다르고요.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배경이 돼주고 멘토가 돼주는 분이 이해찬 대표거든요. 이해찬 대표가 아무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더 큰 힘이 되고 오히려 더 끈끈해요. 개인적으로 안 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난 한 2, 3년 이렇게 당대표 할 때부터 이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내공도 아주 세고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내공이 안 쓰겠습니까? 재판에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혁신위원회 그 출범 과정에서부터 혁신위 안,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뭐 이런 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큰 선거 다 겪어본 산전수전 네. 다 겪은 분이잖아요. 네. 손절로는 정말 그 약간 소설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제가 취재한 그러면 걸로.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안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해찬, 이재명, 김은경 이런 통로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세요? 거기까지 뭐 통로가 있는지 몰라도 그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막역한 관계고 많은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거는 사실이에요. 네. 제가 그 우리 실장님 말씀에 같은 의견을 덧붙이는데요. 뭐 정서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저 이해관계,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는 상당히 같이 하고 있다. 그냥 손절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할 그런 정도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해찬 전 대표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 비용을 쌍방울에서 대납했던 의혹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그랬었죠. 중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지 않았겠느냐. 네.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든요. 네, 그 뭐 제가 확인된 건 없지만 네. 하여간 이해찬 대표가 아끼는 정치인이 이화영 좀 부지사였고 그 이화영 부지사를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제가 추천한 거는 이해찬 대표인 거는 맞습니다. 네. 확실하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17대 국회의원을 네. 했었죠. 좀 오래전이다 보니까 당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17대 때 예. 같이 이제 국회에 들어온 뭐 저를 비롯해서 한 20, 30명은 알죠. 어떤 인물인가요? 아니 그러니까 그 외모에서 드러났듯이 젠틀합니다. 그리고 뭐 특히 대북 관계라든가 왜 이렇게 보세요? 젠틀하다. 아니 그냥 젠틀하다고 하시면 되는데 외모에서 드러나듯이 젠틀하다고 하시니까 외모가 좀 그렇잖아요. 좀 이렇게 갑자기 저 윤석열 대통령 닮지 않았어요? 윤석열 대통령 닮지 않았어요? 네? 칭찬하시는 거네요. 네. 아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성실하고 특히 이제 대북, 대중국 이 관계에 특화해서 그런 쪽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했던 인물입니다.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도드라지거나 네. 괴팍하거나 이런 인물 아니고 성실하고. 예. 예, 그래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. 만약에 어떤 불의가 있다면 우리가 열린우당 때 그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은 깨끗한 정치,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이 슬로건에 마음의 그 다짐을 갖고 열린우당으로 들어와서 국회에 입성을 했거든요. 네.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바람에 된 거의 탄돌이입니다. 저를 비롯해서 그런 정신을 갖고 역사를 대면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정치적으로 큰 꿈을 가졌고 역량도 있었던 분이니만큼 예.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고 네. 또 책임지울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좀 흔들림 없이 네. 좀 밝혔으면 좋겠다 법정에서. 근데 이분이 지금 앞뒤 사정을 봤을 때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예전에 숨겼던 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. 네. 그런데 당원인 배우자 그리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막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도 정말 사람을 정말 중시하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. 민주당이라는 세력, 저는 국민의힘은 그런 것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안 그래도 재판으로 힘든데 가서 막 정치 세력이 가가지고 너 입 다물어 이런 모양을 연출하는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.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 중에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이미 그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. 저희 당도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좀 뭐 명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견을 모았고요. 뜻을 모은 게 모았고. 사실인가요? 예, 의원 측에서 모았습니다. 영장 강한 영장 그리고 집행이라는 이제 그 조건을 중에 저를 포함해서 31명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원내대표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. 저는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부결에 절대적으로 표를 힘을 싣지 않는 한 가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. 완전히 그 결과를 국민의힘에 완전히 넘기는 것 같습니다. 공을 넘겼어요. 공을 넘기는 네. 것 같습니다. 그 회기 중에 이제 하는 경우가 비회기 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회기 중에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의결까지 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회기 중에 할 이유는 없다. 네. 뭐 우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. 그래서 회기 중에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부결될 것이다. 부결된다. 그래도 부결될 것이다. 왜? 비명 의원들이 엄청 많습니다. 친명 의원들이. 그 다음에 한 20명이 돈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상당수 사람들이 공천에 목이 있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결국 부결될 것이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정당한 연장 집행도 있지만은 기명투표라는 또 그런 발언까지 노는 걸 보면은 그건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. 앞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실 거라고 보게 될까요? 자, 고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박성준 그다음에, 의원님이 예. 지금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. 아니요. 속마음이요? 일단 부결시켜야지. 이러면서. 아니죠. 자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. 네. 일단 그 국회 비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요. 재판도 사실 거의 파행으로 끝났잖아요. 지금 뭐 부인하고 이화영 부지사 입장이 막 첨예 갈리고 변호인을 누가 어떻게 선임하냐 이 논란이 있는데 재판이 진행상 수사도 그렇고 8월까지 영장 청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또 문제는 기명 투표를 한다?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갑을 던졌는지 다 드러나잖아요. 그러면 정책 성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. 이상민 의원님처럼 딱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뭐 수박이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뭐 이렇게 수박 잡혀 딱 찍히는 거죠. 네, 그 잡혀 딱 찍히는 거거든요. 개딸들이 그냥 비공개가 사실 이거는 기명 투표의 의미가 뭐냐면 책임 정치하자는 의미인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보복이나 정치적으로 내 측근을 만들고 이런 걸로 악용되면 곤란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논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오랫동안 국회에서의 관행이 원칙적으로는 기명입니다.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상에 관한 거. 인선에 관한 예, 거. 근데 예. 온정주의가 있을 수 네. 있잖아요. 무슨 대놓고 박성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박성준 의원님이 관한 건데 이렇게 친한데 얼굴 맞대고 제가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? 할 수 없죠. 뒤에서 박성준 의원님 안 계실 때는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뵈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 지금 이제 와서 기명으로 바꾸자
속셈이 뻔한 거죠. 결국 부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나 그 국회의원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. 쪼개로 보는 거죠. 그것 때문에 뭐 자기 의도한 바대로 부결시켜 버리겠다.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. 그건 헛생각이다. 헛생각이다.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, 뭐 수박 대출을 위한 쇼,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. 혐오 정치로 중도층을 등지게 만들고 돈봉투 사건,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해 늦장 대응과 옹호 발언 등으로 또 무대응으로 인해서 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낮게 나오는 이 추락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나 오히려 댐프 싶습니다.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수박이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뭐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? 그걸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괜한 말씀해가지고 좀 논란을 자초했다 난 그래 봅니다.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명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표를 던졌는지 좀 보자, 저는. 이 누가 저렇게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국민 입장에서 보고 싶어요. 근데 동시에 지금 민주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좌표를 찍고 그걸 저희가 봐도 저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기명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예요. 근데 그거를 그 당대표가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아니 본인은 대선 실패에 책임도 안 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지금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나를 보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투표를 기명으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책임 정치라는 말 자체를 좀 희화화시킨다고나 할까요?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